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교재 111페이지입니다. 하자 있는 의사 표시해서 여기서부터 좀 정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자, 요거도 우리 요약 프린트로 좀 정리를 하시죠. 그거 몇 페이지 보시냐라고 하면 자, 요약 프린트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페이지 보시면 거기 15번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정리를 하시는데 자, 우리가 지금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들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의사 표시가 유의하려 그러면 일단 자, 의사 부분하고 표시 부분 요게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의사 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래 되면 이제 요거는 완전히 정상적인 유효한 의사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민법은 요렇지 못한 경우 자, 즉 자, 의사 부분하고 표시 부분이 불일치하는 경우 혹은 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요걸 둘로 나눠 가지고 모두 다 이거 모두 다 정상 아니다라고 해서 요거를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다 혹은 흠이 있는 혹은 결함이 있는 의사 표시다라고 요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불일치를 의사 표시를 하는 사람이 아는 경우도 있을 거고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는 경우에도 혼자 아는 경우도 있을 거고 상대방하고 짜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요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뭐 진이 아닌 의사 표시니 통정 허위 표시니 착오니 요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요거 지금은 잘 몰라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요 부분이 실제로는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요거는 확인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들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107조부터 108조 109조 해가지고 요게 진이 아닌 의사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 요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요거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요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들은 그러니까 요거 그래 요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혹은 공통적으로 자 공통적인 내용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거는 지금 좀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자 이게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률 관계에 이 규정들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적용 안 되는 거, 요거는 우리 107조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족법상 행위니, 공법상 행위니, 혹은 주식 인수의 청약해서 이렇게 가공주 이렇게 암기하시든지 가족법상 행위를 신분행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공주 혹은 뭐 가공주 해서 이것들은 민법 규정 적용 안 된다라는 거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요것들은 보니까 전부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해가지고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108조 할 때 상세히 좀 설명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무조건 보호가 되는가 아니면 선의 외에 무과실이라는 요건까지 또 필요한가 그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3자의 개념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와 포괄성계인 즉 상속인들은 일단 빼고 그리고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롭게 법률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자가 누구고 해당이 안 되는 자가 누구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 교재에 쫙쭉 나오는 것들이 그거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그거 암기해놔봤자 나중에 시험장 가가지고 써먹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 제3자에 해당이 안 되는 인물을 한 명 잡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해당이 안 되는 자 해가지고 제3자 해당이 안 되는 자 해가지고 예? 가가 아파는 많이 아프니까 가는 제3자에 해당이 되는 자들입니다. 근데 해당이 안 되는 자가 채권이 가장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라는 그러니까 찍 가다가 채무자 요래 끝나면 가가 답입니다. 해당이 안 되는 자다라는 거 들어보신 기억은 나시죠? 예, 일단은 그 정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가 어떻다라는 거 그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하죠. 근데 이거 몇 번 들어가지고 좀 뭐 틀리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3월 말쯤 해가지고 모의고사 한번 쳐보시면 그래 아 이게 이거구나 해가지고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맞추면 나중에 되면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몇 번 틀려 보면 이제 아 요거는 내가 확실히 알아야지 해가지고 그렇게 몇 개만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는 거 요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우리 민법 110조에 나오는 규정인데 요게 사기나 강박, 협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요게 하자 있는 의사표시고 일단 자 우리가 사기당했다 혹은 강박당했다 협박당했다 요래 되면 자 요 법률행위 즉 요 계약 자체는 일단 취소 사유다라는 거 요거 하나는 확인이 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요런 내용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사기가 성립이 되는가? 언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이 되는가? 즉 요게 돼야지만 요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립 요건을 보실 거고요. 그리고 자 제3자 사기 강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요겁니다. 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을이라는 애가 사기를 쳐가지고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럼 당연히 갑은 나 사기 당했으니까 이거 취소하랍니다 해서 깨버릴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자 요런 경우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계약은 요래 두 명이 체결을 하는데 자 얘가 얘한테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A라는 애가 갑한테 가가지고 야 너 오늘 내로 을하고 계약 체결하지 않으면 내 손에 죽는다. 내가 시간을 딱 오늘 자정까지 줄 테니까 자 계약 체결해 해가지고 자 얘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요 사람은 사기나 강박을 당했으니까 이거를 깨려고 들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를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얘의 존재 자체를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요게 접니다. 요게 여러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제가 자 한 계약 체결하고 난 이후에 한 1시간쯤 뒤에 여러분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나 사기 당했으니까 이 계약 깨야 되겠습니다. 취소하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저한테 사기 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나는 사기 친 적이 없는데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라고 하니까 자 제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요술공주 민키가 사기 쳤어요. 야, 자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과연 이거를 깰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에도 자유롭게 깰 수가 있다, 즉 취소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자기한테 조금만 불리하면 뭡니까? 요술공주 민키도 나올 거고 마징가 제트도 나올 거고 쭉 다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동네 주민들 다 나옵니다. 혹은 뭐 나 세종대왕한테 꿈에서 사기당했어요. 아니면 세종대왕이 꿈에서 내한테 협박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당신하고 계약 체결했어요.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언제든지 이거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대단히 불리한 지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겁니다. 아, 민키가 오늘 오전에 사기치고 난 오후에 가가지고 계약 체결하면 되겠구나. 이런 경우까지는 이 사람을 보호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성립 요건부터 한번 봅니다.
자, 성립 요건부터. 자, 그러면 우리 요약 프린트 고기 15번의 양괄로 1번에서 성립 요건에서 동그라미 1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동그라미 2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자, 요거를 가지고 그냥 정리를 해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 첫째,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자, 일단 사기가 되려 그러면 자, 요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망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기망행위라고 하는 건 왜 우리 기만한다, 쏘기는 거를 기망이라고 요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망행위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착오에 빠져야 됩니다. 상대방이 쏙혀 넘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쏙혀 넘어간 상태에서 의사표시라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면 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이런 과정으로 합니다. 일단 자, 강박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강박은 협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 자, 뭐 이런 것들이 협박입니다. 그래서 강박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이 공포심이 유발이 돼야 됩니다. 쫄아야 되고 쫀 상태에서 이렇게 아이고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계약할게요 해가지고 의사표시라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게 이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거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자, 요런 요건들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자, 2단의 고의 혹은 요거를 이중의 고의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기가 되려 그러면 2단 고의 내지 이중 고의가 필요하다. 요거는 요 말입니다. 즉 기망행위를 통해서 즉 사람을 쏙아갖고 착오 상태에 빠뜨리려는 요 고의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의사표시를 시키려는 요 고의, 요 두 개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사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2단 고의 내지 이중 고의다라고 요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되려 그러면 이제 기망행위, 사람을 쏘고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기망행위는 어떤 게 기망행위가 될 수가 있는가? 즉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는 거 이것도 기망 아닙니까? 근데 소극적으로 안 가르쳐주는 거,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자, 입 꽉 다물고 침묵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기망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십시오. 자, 예를 들자면 자, 봉이 김선다리가 자, 대동강에다가 지푸라기 쫙 뿌려놓고 이걸 꽁꽁 얼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갑을 붙들어 갖고 자, 얘한테 자, 이거 아주 좋은 논이다. 그러니까 너 좀 사라. 해서 이렇게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기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래서 쏘가서 얘가 샀다라고 하면 요거는 나중에 사기를 이유로 요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김선다리가 얘를 막 꼬드기고 있는데 지나가던 을이란 애가 그냥 듣는 겁니다. 듣고 저거 내가 사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얘가 적극적으로 얘한테 와가지고 저 김선다리는 얘한테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근데 옆에 가다가 듣고 자, 얘가 저거 내한테 파세요 해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김선다리가 자, 이거 사실 논이 아니라 강입니다라는 거 안 가르쳐주고 그냥 빙그레 한번 웃어줬다라는 거. 그래요, 돈 많은 모양이지 해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망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 기망행위의 종류에는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망행위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종류 불문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날조해가지고 야 쏘기는 거 요것도 기망이고, 그리고 이처럼 자, 직접적으로 쏘기지 않았지만 이미 자, 엿듣고 착오 상태에 빠져 있는 자입니다. 이거를 이용해 먹는 거.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기망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망행위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자,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침묵이 기망이 된다라고 하면 자, 예를 들자면 지금 안동 시내에는 아주 평온한 상태겠습니까? 누군가 사기를 치고 있겠습니까?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걔한테 걔가 사기당한다라는 사실 안 가르쳐주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나중에 그 사람 사기당하고 우리 수업 끝날 때쯤 와가지고 당신 왜 안 가르쳐줬어? 이거 사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이 기망이 되기 위해서는 자, 요게 필요합니다. 고지 의무 내지 설명 의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처럼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히 사기입니다. 기망행위에 해당이 되지만 자, 이처럼 이런 사람한테 안 가르쳐주는 거 이런 것들도 기망행위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기 됩니다. 근데 이게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고지 의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가 있는 자가 안 가르쳐주면 그거는 기망행위로서 사기 되는 겁니다. 근데 고지 의무가 없는 자가 안 가르쳐주는 거, 여러분들이 사기당하는 사람한테 안 가르쳐주는 거 이거는 기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고지 의무가 있고 언제 고지 의무가 없느냐 요 내용인데 자, 요거는 자, 특히 유의를 하셔야 될 게 요건데 고지 의무가 없는 경우인데요. 자, 고지 의무가 있는 거 요거는 요런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자,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분양자.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 분양을 받으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람 고객입니다.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사람. 요 사람을 요래 부릅니다. 분양을 받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분양자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자, 분양자가 수분양자한테 대해서 자, 지금 수분양자가 오는 겁니다. 가가지고 분양자한테 그래 내가 요 아파트 한 채 분양을 받고 싶다. 근데 옆에 대규모 시설물이 뭔가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얘가 얘한테 궁금하시죠? 자, 그래 분양 받아보세요. 그럼 내일 아침 되면 깜짝 놀랄 일 생길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 받아갖고 밤에 이사 다 하고 잤다라는 겁니다. 자고 아침에 이제 베란다 문을 쫙 열었다라는 겁니다. 쫙 펼쳐지는 풍경이 공동묘지가 조성이 돼 있다. 자, 그리고 뭐 화장장이 있다. 혹은 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깜짝 놀랄까 아닙니까? 황당할까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런 경우는 이거는 고지 의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 갑이라는 애는 이거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거를 고지해 줘야 될 고지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안 가르쳐 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사기 분양입니다. 그거는. 근데 만약 이런 것들은 안 가르쳐 줘도 된다. 이래 되면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사기 분양이 안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고지 의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고지 의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만약 이거를 얘가 알고 샀다, 알고 이런 내용이 옆에 들어오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거, 요거를 알았다라고 하면 얘는 이걸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살 거 아닙니까? 사자마자 집값이 팍팍 오르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나중에 팔아먹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고지 의무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르쳐줘야 되고 안 가르쳐주면 나중에 사기 분양이다라는 걸 이유로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일일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뭔가 소위 말해 혐오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르쳐주면 야가 분양을 안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뭔가 좀 깨림직한 거 이런 것들은 고지 의무를 부과를 시킵니다. 되겠죠? 자, 근데 만약 한번 보십시오. 얘가 얘한테 자, 옆에 들어오는 시설물이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자, 이마트 들어온다. 홈플러스 들어온다. 롯데마트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옆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얘가
가르쳐 주지 마라 그래도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자, 들어와 보세요. 생활 정말 편합니다. 그냥 뭐 카트 끌고 집 앞에 와가지고 카트 세워놓으면 됩니다. 그냥 뭐 집만 옮기면 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가르쳐 주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가르쳐 주더라도 얘가 분양받아도 뭐 나중에 이게 뭘까라고 분양받았는데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야는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나빠지진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지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혐오 시설들, 편의 시설들은 뭐 고지 안 해줘도 그래 와도 얘가 실망할 일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안 가르쳐 주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이 실망을 할 수가 있다. 혹은 실망을 넘어서서 분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지 의무를 부과를 시킵니다. 자, 근데 요겁니다. 문제는 요건데, 자, 고지 의무를 인정 안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자, 교환 계약 판례입니다. 자,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받고 대금 지급하는 이런 계약을 매매 계약이다라고 요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건끼리 맞바뀌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얘는 이 물건 주고 얘는 이 물건 주고. 그래서 왜 물물 교환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교환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쌍방 모두 다가 대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서로 대가로서 자, 재산권을 이전해 주기를 하는 이런 계약을 교환 계약이다라고 요를 부릅니다. 근데 자, 부동산에서는 교환 계약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 범위도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그게 세 개가 시험 범위입니다. 근데 자, 만약 교환 계약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라고 하면 자, 갑하고 을하고 서로 이 땅을 바꾸고 싶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물건끼리 맞바뀌는 그런 계약은 허용이 안 돼 해가지고 만약 매매 계약만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자, 둘 중에 한 사람은 물건 주는 게 아니라 뭡니까? 돈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답답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거를 돈으로 바꿔갖고 이거를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답답하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먼저 돈으로 바꿀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건을 급하게 팔면 이거 제가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못 받죠. 그리고 서로 지금 답답할 게 없다라고 하면 야부터 팔겠지. 이래 되면 계약 자체가 잘 성립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법의 기본적인 원칙은 흥정은 붙이고 옵니까? 흥정은 말리고 옵니까? 흥정은 가급적이면 붙이고. 그겁니다. 그래서 계약은 가급적이면 성립을 시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만약 교환 계약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야들이 서로 눈치 보다가 그냥 계약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교환 계약 자체는 자, 부동산에서는 가끔씩 일어납니다. 자, 근데 이제 갑하고 을하고 교환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 계약을 두 명이서 체결을 하는데 자, 한 명이 묻는 겁니다. 당신 땅 그거 얼마쯤 해요? 시가가 어느 정도쯤 됩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갑은 즉 교환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한테 대해서 목적물의 시가가 얼마다라는 거 이거를 가르쳐줘야 될 고지 의무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있으면 안 가르쳐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사기입니다. 근데 없다라고 하면 안 가르쳐 주더라도 뭡니까? 사기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땅 주인입니다. 옆에 땅이 5억에 거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크기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자, 제가 여러분한테 묻는 겁니다. 그래, 내 물건하고 당신 물건하고 맞바꿉시다. 자, 근데 대충 이거 시가가 얼마쯤 해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얼마라고 부르겠습니까? 5억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거짓말 하든지 아니면 덜 떨어졌든지 평생 돈 못 법니다. 부동산을 공부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경우 앞에 정답 나왔네요. 그래, 잘 모르겠어. 한 10억쯤 하나? 아니면 말고. 그리고 이 말하기가 좀 캥기면 뭡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잘은 모르겠는데 옆 사람은 뭐 듣기로는 한 뭐 10억쯤 받았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정확하게가 아니고 뭡니까? 듣기로는 풍문으로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지 땅값 얼마예요? 물으면 고지고대로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뭐 한 100억 좀 하는데 자
몰라 옆 사람 그 마음은 100억 받고 싶죠. 그러니까 뭐 100억 좀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거래 이 거래는 처음이라 갖고 뭐 이래 말하면 뭐 딱히 내가 사기 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환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한테 대해서 목적물의 시가를 고지해줘야 될 고지 의무가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를 안 가르쳐줬다, 묵비한다, 혹은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요거는 사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요거 판례 한번 확인만 하고 가시죠. 자 우리 1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중간쯤에 그 판례 두 개가 나오죠. 자, 1번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경우 이게 기망행위가 되는지 여부에서 요래 나오죠. 그래서 그 밑줄 쳐놓은 것만 한번 보십시오. 교환 목적물의 시가나 그 가액 결정이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해서 상대방한테 설명 내지 고지해줘야 될 주의무를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좀 높게 부르더라도 그거는 사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우리 지금 교재 보시게 되면 자, 요 앞으로 이제 뭐 3월 달 이후로는 그 판례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1번 해 가지고 교환 계약의 당사자는 자, 시가를 고지해야 될 고지 의무가 있느냐 해 가지고 요렇게 제목 좀 굵은 글씨로 제목 나오고 밑에 내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제목 보니까 제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로 해 가지고 소급이라는 말 나옵니까? 예, 그리고 2번 한번 보십시오. 좀 굵은 글씨체로. 자, 그거 보니까 자,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분양자, 즉 분양을 받는 사람한테 고지해야 될 신의책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거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적극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앞으로 요 교재를 보실 때 자, 소극이라는 말은 이 의미입니다. 아니다. 그리고 적극이라는 말은 뭡니까? 기다. 이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내용만 읽어갖고 아 이거 들어본 것 같다. 아 이거 맞다. 그래 이건 아니지. 이건 맞지. 그래서 요게 되면 구태여 밑에 내용 읽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괜히 뭐 시간 쪼개 갖고 뭐 공부를 하시는데 밑에 내용까지 이미 아는 내용을 그냥 밑에는 상세하게 설명할 뿐입니다. 그래서 요 제목 요거를 잘 활용을 하십시오. 한 줄짜리 두 줄짜리 나오는 거 요거만 잘 활용을 하시면 보시는 양 자체가 확 줄어듭니다. 되겠죠? 그리고 소극이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의미고요. 적극이라는 말은 그렇다라는 의미입니다. 요래 생각을 하고 읽으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됐죠? 아까 분양자는 수분양자한테 대해서 공동묘지, 화장장, 쓰레기 밀입장 이런 것들이 조성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고지해줘야 될 고지 의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예, 요 정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시험은 이게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설령 공동묘지, 화장장, 쓰레기 밀입장 이런 것들은 모르더라도 내 같으면 이런 거를 자 얘기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뭔가 좀 내가 아 이거 좀 캥긴다 싶은 거는 가르쳐줘야 됩니까? 안 가르쳐줘야 됩니까? 그거는 가르쳐줘야 됩니다. 근데 이건 말 안 하더라도 안 캥긴다. 이래 되면 그거는 고지 의무가 일반적으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 없는 경우 요거 특히 하나 유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자, 세 번째로 사기가 되려 그러면 기망행위 자체가 위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인다고 그게 전부 다 위법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예가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상가나 혹은 원룸 공실이나 이런 거 보면 거기 이제 임대해 가지고 전화번호 나오지 않습니까? 임대해서 전화번호 나오는데 그 주인 직접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전화 걸면 진짜 주인이 받을까요? 그 전화번호로 걸면? 한번 걸어 보십시오. 오늘 궁금하시면 시험 수업 마치고 가실 때 자 분양 뭐 임대합니다 써놓고 주인 직접 해가지고 뭐 010에 이래 쭉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걸어 보십시오. 당신 주인 맞아 안 맞아 해서 한번 물어 보십시오. 그럼 무슨 100이면 100 무슨 말 하겠습니까? 부동산입니다라는 말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거 전부 다 그러면 그 사람 쏘는 거 아닙니까?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는 위법하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100이면 100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 정도는 뭡니까? 어차피 주인이다라고 하면 전하는 사람이 뭡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마음 관심이 있으면 주인하고 직접 통화하는 게 아무래도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손님 끌어모으기 위해서 뭡니까? 요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갖고는 기망행위 자체가 위법합니까? 안 위법합니까? 위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 위법하다라고 하면 그거 다 떼내야 됩니다. 주인 직접 그거는. 그런데 그거 흔히들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위법성이 없는데, 자, 위법성과 관련돼서는 거기 판례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자, 이 판례도 자, 백화점이 변칙 세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복을 출하를 하면서 처음부터 원래 여성복 가격이 50만 원인데, 자, 이거를 가격표에다 100만 원 이렇게 써놓고 50% 세일 해가지고 50만 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는 야들 깎은 겁니까? 안 깎아준 겁니까? 안 깎아준 거죠. 근데 마치 반 확 깎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세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보십시오. 시장에 가가지고는 보통 가격 흥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사각 반스, 그러니까 세 장에 5천 원. 자, 이렇게 걸어놨으면 자, 가가지고 뭡니까? 한 장 더 줘요. 5천 원 합시다 해가지고 흥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백화점 가가지고는 물건값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흥정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보통은 쪽팔려서 안 하지 않습니까? 옆에 보는 눈도 있고 마음 같아서는 흥정하고 싶은데, 자, 근데 백화점 가서 흥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아니고요. 그래 꾸역꾸역 현찰 줄 테니까 깎읍시다 해가지고 꾸역꾸역 그래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백화점에서 그걸 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붙여놓으니까 아들 흥정 안 하고 사대. 그러니까 뭐 요렇게 해놓더라도 제가 알아서 뭡니까? 쏘가 넘어가고 사면 돈 버는 거고, 그리고 깎아달라 그러면 뭡니까? 눈치 싹 보고 한번 깎아줄 수도 있고. 그래서 백화점에서 가격 결정에 제일 즉 물품 구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인 가격을 사기를 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이거는 백화점은 믿고 우리가 시장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고 거래하는데, 자, 백화점에서 변칙 세일 하는 거, 요거는 위법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화점 나오면 뭡니까? 사기입니까? 사기 아닙니까? 백화점은 사기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어차피 이 판례 요거밖에 없으면 백화점 나오는 거는. 자, 그거 됐고, 자, 그리고 요번에는 자, 광고 판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신문 같은 데 보시게 되면 왜 중간쯤에 전면 광고 해가지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느 지역에 자, 도청 들어왔는데 도청 옆에 무슨 빌딩이 있는데, 자, 여기 자, 뭐 분양받으면 뭐 1,000만 원만 자, 계약금으로 납부하면 뭐 7년 동안 10년 동안 10년간 7% 수익, 확정 수익 보장. 자, 뭐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근데 진짜 10년 동안 7%씩 확정 수익을 보장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뭐하러 분양합니까? 끼고 있으면 지가 차라리 돈 될 텐데. 자, 그리고 아파트 분양하는데, 자, 뭐 초역세권에서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 자,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진짜 딱 지하철역에서 나가고 1분 딱 걸으면 그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겠습니까? 그럼 시끄러우면 못 삽니다. 밑에 지하철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1분 정도 걸으면 뭡니까? 저짜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 지하철역에서 내려갖고 차로 120km씩 달려갖고 1분 동안 가면 뭡니까?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광고는 어차피 약간 부품한 게 있어야지만 손님들이 솔깃해가지고 일단 들어올까 뭐라도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고의 경우에는 자, 위법성 자체를 인정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광고도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위법성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상식선에서 자, 뭐 10년간 확정 수익 뭐 50% 보장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거는 그럴 것 같으면 뭐로 분양하면 지 끼고 있으면 10년만 지나면 원금 회수 다 되고 떼돈을 벌 텐데 그리고 실제 1분 거리면 그만 그 아파트 그거 안 나온다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위법성을 인정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이 옆에 한번 가보십시오. 위법성 인정해가지고 백화점 사기 세일 그리고 위법성 부정해가지고 자 상가 분양의 과장 광고 사건에서 요래 나오죠. 그래서 요거 그냥 밑에 내용 읽을 필요 없이 그냥 백화점 이거 사기다. 광고 사기 아니다. 요래 생각을 하십시오. 요렇게 됐고 마지막으로 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 중에 자 뭐 나쁜 짓 많이 하면 나쁜 짓 많이 하는 애가 벌 받는다. 그럼 아유 그놈 잘 됐다. 인과응보다. 뭐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같은 표현입니다.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인정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기망 행위를 통해서 착오에 빠져 요게 원인이 돼서 요런 결과 그리고 요게 원인이 돼서 요런 결과 해서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거기다가는 일단 인과관계 옆에다가는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자, 인과관계는 주관적이라도 충분하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십시오. 고래 써놓고 요 내용은 강박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 자, 노랗게 써놓은 부분들이 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일단 첫 순환이지만 좀 암기가 되면 좋습니다. 어차피 뭐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이니까 좀 됐고. 자, 이제 강박입니다. 자, 강박도 구조가 비슷합니다. 자, 강박도 강박행위가 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2단 고의 내지 2중 고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강박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자, 요 강박행위는 자, 똑같습니다. 기망행위에는 종류의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럼 강박행위도 자, 어떤 게 강박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박행위도 종류 불문이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도 자, 강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종류 불문이다라는 거 요거 똑같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강박은 그 정도에 따라서 자, 그러니까 협박을 당했는데 그 협박이 자 자, 요런 표현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강박은 의사결정의 자유, 즉 자유롭게 의사결정하는 게 제한을 받을 정도다라고 하면 요거는 취소 사유입니다. 그런데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다. 박탈 혹은 극심하다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요래 되면 요거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 그냥 무효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들어보고 재미있으면 등록하세요 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10분 뒤에 여러분 실 나가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강박합니다. 어허, 나가시면 올 시험 떨어집니다 해가지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강박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제가 시험 출제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 허허, 나가시면 시험 떨어집니다 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쫄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등록할게요 해가지고 등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 말 자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때는 쫄아가지고 의사표시했습니다라고 해서 자 취소하는 거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이 돼버린 겁니다. 제한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목에 칼을 딱 들이대는 겁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서 가지고 와가지고 뭡니까? 손 억지로 끌어와가지고 자
도장 찍어요. 혹은 사인해요 해가지고 자꾸 쿡쿡 밀어요. 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뭡니까? 사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항을 하게 되면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다라고 하면 요거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 뭡니까? 그냥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서 보시겠는데 무효하고 취소는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면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근데 취소는 일단 사기당해서 매매계약 체결했다라고 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일단은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입니다. 취소를 해버리면 무효가 되고, 그래서 취소는 일단은 유효한 거를 무효로 만드는 거, 요게 취소고,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겁니다. 자, 뭐 있는 거 없애고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오늘 잘하면 요 부분까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 하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 강박행위 자체가 이제는 위법해야 되는데, 자, 요거도 자, 고소 고발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애한테 대해서 야, 너 범죄 저질렀지? 그러니까 내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고소 고발. 자, 요거도 위법한 강박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고소 고발은 자, 이거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형사 절차를 그냥 얘기해 주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 고발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강박행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자, 고소 고발이 부정한 이익하고 결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냥 단순히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이게 아니라 뭡니까? 자, 내가 범죄 저지른 거 봤으니까 당신 땅 내한테 증여 안 하면 자, 내가 고소해버리겠다. 그리고 뭐 당신 집 그거 내한테 안 주면 내가 고발해버리겠다. 그래서 이게 부정한 이익하고 결부가 된다라고 하면 즉 돈을 개입을 시켜버린다라고 하면 요거는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위법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되겠죠? 자, 그럼 요점 한번 보시고 요 내용들 한번 확인을 하고 가시죠. 자, 우리 교재 자 113페이지 제일 밑에서 자, 5번째 줄 한번 보십시오. 113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강박행위가 있을 것에서 기억 한번 보십시오. 자, 강박행위란 표의자 즉 의사표시를 하는 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자, 완전히 잃지 않을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래서 니은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서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라면 그거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 뭡니까? 무효 사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잃을 정도는 아니다. 이게 바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단순히 제한될 정도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취소 사유지만 그러니까 극심하다 혹은 박탈될 정도 같으면 무효다라는 거 그거 하나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114페이지 자, 위에서 6번째 줄 한번 5번째 줄 보십시오. 4번 위법성이 있을 것 해서 나옵니까? 예, 거기에 니은 한번 보십시오.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정당한 권리 행사가 돼서 위법하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고소 고발은 위법성이 없는데 부정한 이익하고 결부가 되면 요거는 뭡니까? 위법한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이익을 취득으로 목적을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자체가 부당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있다. 됐죠? 수단 자체가 자, 위법하다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자, 이거는 내가 고소하겠다. 자,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이겁니까? 아니면 자, 그걸 이용해가지고 내가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얻겠다라는 겁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뭔가 조금 내가 좀 챙기자. 요거 아닙니까? 요래 돼버리면 고소고발도 자, 위법한 강박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 됐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요것도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인과관계 요것도 똑같이 쓰십시오. 주관적이라도 충분하다라는 거 요거를 여기에다 써 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자, 그럼 객관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가? 주관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가? 그건데요. 객관적이라는 말은 자, 객관적으로 볼 때 잘생겼습니까? 그러니 잘생긴 사람 같이 그렸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알죠? 자, 여기 점도 하나 있어야죠. 예. 이거는 또 이제 맞아요. 한 대 맞았죠. 눈탱이 밤탱이 됐고. 자, 이런 상황이다. 네, 객관적으로 볼 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제가 주관적으로 볼 때는 나의 이상형이다. 딱 내 취향이다. 이럴 수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사람들은 변태도 많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취향들은 다 다르니까. 그래서 객관적이라는 말이 일반인을 기준으로 볼 때 요러요러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관적이라는 말은 이거는 결국은 행위자를 기준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주관적으로 판단해도 주관적인 인과관계라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요 말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자, 갑이라는 애가 키 190입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100kg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을이라는 애는 키 130, 몸무게 25kg. 자, 하여튼 오늘 내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얘한테 강박을 하는 겁니다. 아저씨, 자, 그래서 껌 한 통 100만 원인데 안 사면 애들 다 푼다 해가지고 강박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공포심을 느낄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자, 근데 얘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대 쥐어 박으려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해가지고 쥐어 박으려고 하는데 자, 얘 뒤에 A, B, C, D, E 해서 자, 5놈이 건장한 놈이 자, 전부 다 이제 손에는 파이프 들고 야구방망이 들고 형님 그러면서 막 쫓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순간적으로 쪼는 겁니다. 이거 애들 푼다고 하느니만 정말 풀었구나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쫄아가지고 쥐박으려고 그러다 뭡니까? 잠깐만 해가지고 자 여기 있습니다 해가지고 100만 주고 껌을 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관적으로 볼 때, 즉 행위자 측면에서 볼 때 야는 분명히 쫄았습니까? 안 쫄았습니까? 쫄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야들 형님은 야입니다. 여기 있었습니다. 야들은 여 뛰가는데 마침 얘가 이제 애들 푼다 해가지고 마침 그러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겁니다. 근데 야는 분명히 쫄았습니까? 안 쫄았습니까? 쫄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강박을 이유로 100만 원 주고 산 껌에 대한 계약 자체는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즉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는 반드시 객관적일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주관적이라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똑같죠? 이것도 주관적이라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기망 행위를 하는데 자, 일반인 같으면 착오를 익힐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쟤한테 사기를 치는 겁니다. 자, 내한테 1억만 주면 오늘 밤에 보름달을 니한테 따줄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과 그냥 피식 웃지 않습니까? 그거 당하겠습니까? 안 당하죠. 근데 쟤는 그거를 그러면 달이 우리 집에 오면 야 이제 앞으로 보름달 구경시킬 때 내가 야 입장료 받고 조금씩 보여주면 야 1억 금방 벌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케이 내가 1억 입금 시켜줄 테니까 달 따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저는 주관적으로는 기망행위를 통해서 제가 횟가닥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착오 상태에 빠졌죠. 그러니까 나중에 1억 준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객관적일 필요 없다. 주관적이라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즉 일반인 같으면 전혀 안 당한 상황이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행위자가 당했으면 그거 사기입니까? 사기 아닙니까? 사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보이스 피싱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말도 어눌하고 조선족 말씨 막 나오고 그리고 황당합니다. 돈 다 찾아갖고 아파트에 뭐 아파트 앞에 있는 그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라. 집어넣어놔라. 그러면 안전하다.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안 당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전화 오면 보이스피싱 여러분들 당할 것 같습니까? 안 당할 것 같습니까? 예. 뭐 덮어 씌웁니다. 그래 되면. 그러니까 만약 그래 되면 일반인들 같으면 야, 이런 상황에서 뭔 놈의 사기를 당해? 라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도 당한 사람 다 바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기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과관계는 주관적이라도 충분하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하나만 더 보시고 좀 쉬죠. 이제 제3자 사기 강박인데 자, 요거는 틀만 잡으면 됩니다. 자, 요거는 간단하게 한번 보시는데 자, 6페이지 양괄로 2번입니다. 자, 15번의 양괄로 2번 제3자 사기 강박에서 나오죠. 자, 그건데 자, 그럼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을의 사기에 의해서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갑은 사기를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냐하면 법이 사기꾼까지 보호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을 행했다라고 하면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갑은 항상 요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이 사기꾼을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에도 취소를 못 한다라고 하면 계약을 할 때는 항상 뭡니까? 사기를 쳐야죠. 걸려들면 재수되는 거고 그리고 안 걸려들면 뭡니까? 그냥 농담되는 거고. 자, 되겠습니까? 자, 근데 이번에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요술공주 민키가 사기를 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기를 쳐가지고 즉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사람은 사기나 강박을 당했으니까 요 계약을 취소하려 들 거 아닙니까? 근데 자, 을이라는 애가 요술공주 민키가 사기 쳤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뭐 보호해 줄 필요가 없겠지만 약간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까지 얘가 이걸 언제든지 취소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자, 거래 안전 내지 거래 상대방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 얘도 이런 경우에도 언제든지 이걸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자기 조금만 멀리하면 뭡니까? 가공의 인물들이 막 나옵니다. 뭐 세종대왕도 나왔다가 광개토대왕도 나왔다가 민키도 나왔다가 뭐 다티 나옵니다. 그래서 야, 이건 문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자, 110조 2항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나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0조 2항은 어디 가시냐라고 하면 여기 한번 가보십시오. 자, 5페이지, 아니다, 4페이지. 그거 보면 조문이 나오죠. 자, 4페이지 보시면 110조 해서 조문 나옵니까? 예, 그 110조 2항 한번 보십시오. 자, 110조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 상대방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그 의사표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한다라는 겁니까? 상대방이 제3자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혹은 알 수 있었을 경우, 즉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악의 또는 과실을 뒤집으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선의 더하기 무과실. 즉 을이라는 애가 A의 존재를 모르는 데 대해서 잘못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갑은 비록 사기를 당했지만 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거 언제든지 이게 취소가 된다라고 하면 거래 상대방이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3자 사기 강박은 상대방 을이라는 애가 자, 요 사실 자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야는 야, 니 알았지 않느냐? 민기 사기 치는 거 알았지? 해가지고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모르는 데 대해서 잘못도 없다라고 하면 갑은 사기를 당했지만 취소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까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자, A가 누구냐라고 하면 A가 을의 즉 상대방의 피용인인 경우도 있고 대리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래 써 놓으십시오. 피용인 뒤에다가는 제3자에 해당 이렇게 써 놓고 대리인 뒤에다가는 제3자에 해당 안 된다라고 해서 요래 써 놓으십시오. 자, 그러니까 만약 A가 을의 대리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을이 지 대리인이 사기쳤다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자, 대리인은 본인하고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이렇게 이게 만약 A가 대리인이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야를 그냥 한 놈처럼 요래 취급을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제3자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그까지입니다. 요렇게만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요거 자체가 조금 힘드니까 110조 2항을 요렇게 몇 번 읽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요까지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까지 하시고 자, 이제 의사표시 부분은 대략적으로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가 됐으면 요거 정리하시고 자, 조금 쉬시고 이제 대리 부분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좀 쉬고 대리로 넘어가십니다.